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on-uniform tors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크와 비틀린 각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크의 방향이 이제 한쪽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도는 방향이 있으면 이제 반대로 도는 방향은 우리가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도는 것을 마이너스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해서 이제 각 구간별 토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즉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토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그 토크를 구간별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호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때 이제 만일에 그 왼쪽 그림은 이제 이쪽 그 엄지손가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즉 어떤 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에 그 토크의 플러스 방향은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쪽 엄지손가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방향을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만일에 이쪽 방향을 축 방향을 이제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해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이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이제 항상 오른손 법칙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위쪽에 축에 있어서 우리가 이쪽을 원점이라고 하고 이제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축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왼쪽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토크의 부호를 정하면 되고, 만일에 이쪽 부분을 원점으로 하고 반대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의 이제 토크 방향을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이 왼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 부호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쪽 만약에 어떤 축 방향을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비틀린 각의 부호는 우리가 이제 실제 비틀린 각의 공식에서 이제 토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토크의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각도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토크의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과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 회전을 할 때 각을 이제 플러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non-uniform torsion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러한 다단봉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단봉에 이제 여러 개의 토크가 어떤 길이 구간별로 이렇게 토크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각 길이별 전단 능력과 그리고 각 구간별 어떤 비틀린 각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전단 능력과 비틀린 각은 결국은 우리가 토크를 알아야지만이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계산이 되어져야 할 것은 이제 어떤 이러한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별로 이제 각 구간별 걸리는 이제 토크를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크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방향에 대한 부호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은 그림상으로 정확하게 2차원으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쪽 방향을 이제 CD 방향을 이제 여기 이 화살표 두 개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T3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반대로 도는 T1과 T2는 이제 마이너스 그 부호가 이제 붙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 구간별 토크는 일단 뭐 그 A 지점에서부터 잘라서 와도 되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에서는 이제 D 부분부터 이제 잘라갔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쪽 한 이 정도 되는 부분에서 이제 절단을 해서 이제 이 CD 구간에 걸리는 이제 토크를 TCD라고 하고, 일단 우리가 그 값을 모르면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도시를 해서 이제 전체를 계산을 하면 이제 TCD의 값과 부호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TCD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는 T4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이제 TCD는 플러스, 그리고 T3도 플러스, T2와 T1은 마이너스이므로 우리가 정력학적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전체를 더하면 이제 0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TCD는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T2 플러스 T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BC 구간에 걸리는 토크를 TBC라고 하면, 이제 TBC는 이제 T3와 T4와는 연관이 없고, 이제 뒤쪽 부분에 있는 T1과 T2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쪽 T3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이제 TBC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T1은 잠깐 그 착각을 했는데, T3 방향이 플러스가 아니라 우리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T1과 T2가 플러스이고 T3가 마이너스이므로 이제 TBC 그 플러스 플러스 T1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이쪽 부분을 이항을 하면 이제 TBC는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T2가 되게 되고, 또한 이 AB에 걸리는 토크 TAB는 지금 이제 T1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이 플러스이므로 이제 TAB는 마이너스 T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다 능력은 이제 각 그 구간별로 구하는 것이고, 이제 비틀링각과 다르게 어떤 AD 구간 사이의 전다 능력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전체 전다 능력을 여러분들이 뭐 더하면 전체 이 AD의 그 전다 능력이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전다 능력은, 즉 응력은 우리가 어떤 그 폴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텐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별로 우리가 전다 능력을 따지지 전체의 전다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비틀링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이제 뭐 AB 비틀림 혹은 뭐 AC 사이의 비틀림 혹은 BC 사이의 비틀림 식으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비틀림 각은 이러한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만일에 AD 사이에 그 전체 비틀림 각을 파이라고 하게 되고, 만일에 각 구간별의 그 비틀림 각을 뭐 파이 1, 파이 2 혹은 뭐 파이 AB, 파이 B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비틀림 각 구간별로, 즉 이제 각 그 구간별 걸리는 토크에 의해서 우리가 비틀림 각도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 구간별로 비틀림 각을 구해서, 또한 비틀림 각은 이러한 토크의 방향에 대한 부호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뭐 이러한 식의 반대로 회전한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뭐 파이 2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AD 사이에 비틀림각 파이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수식을 조금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한 것이 이제 시그마 기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파이는 GIP분의 TL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는 각 구간별로 다른 토크나
이제 뭐 혹은 뭐 다른 그 재질이 결합된 경우라면 이제 전단 개수치도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이런 단면적이 다르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I 첨자와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을 풀어서 쓰면 이 위쪽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앞서는 다단봉은 이제 각 그 구간별로는 어떤 프리스매틱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단면적이 길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속적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앞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집중 토크가 작용할 때와 이제 어떤 그, 그 분포 화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분포 토크로 이러한 식으로 어떤 길이별로 이제 토크 값이 이제 연속적으로 달라지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이때 이제 뭐 토크는 만일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토크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이 하나의 구간만 있기 때문에 두 토크의 그 값을 이제 값의 이제 차이를 이제 전체 토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그림상에는 양쪽에 같은 비틀림 모멘트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다 능력을 만일에 구하라고 하면 이제 어떤 단면적이 일정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점을 딱 잡아서 이제 그 지점에 우리가 그 단면이 아니라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이제 구해서 어떤 지점별 그 전다 능력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비틀림각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미소거리 dx에 대한 이제 이쪽 구간에 걸리느냐 아니고 이제 이쪽 구간에 비틀림각을 d파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구간에 있어서의 어떤 단면에 대한 그 극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재료는 동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G와 또한 양단에 걸리는 T는 이제 하나의 T로 걸렸기 때문에 T와 G는 상수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DX와 이제 그 IPX의 이제 두 개의 변수가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만일에 이제 전체 구간에 대한 비틀림각 파이는 이제 0부터 이제 L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T와 G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IPX분의 1에 대한 적분을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전체 그 구간에 대한 비틀림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러한 분포 토크가 걸리는 경우는 이제 토크도 X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수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션에 대한 것은 주로 우리가 축 설계와 연관이 많고, 또한 이러한 전동축에는 항상 이러한 어떤 기어라든지 그 풀리 같은 것이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도 대부분 이제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지금은 이제 하나의 축에서 이러한 그 여러 개의 토크가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제를 다루고, 일단 그 기어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상대방 기어가 있어서 이제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맞물린 기어에 대한 그 문제는 일단 그 부분도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잘 보면 이제 축지름은 30mm, 그리고 양 끝단에 그 베어링은 이제 문제에서 이제 마찰이 없이 회전한다라고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양 끝단에는 우리가 토크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BCD 구간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만일에 어떤 베어링에도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베어링에 대한 그 정력학 시간에서 다루었던 그 반력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반력이 뭐 이쪽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비틀림은 토크를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력을 구하면 이제 그 반력의 합력에 대한 이제 토크를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면 되고, 즉 이제 이 축 그 반지름 곱하기 이제 접선력이 이제 결국은 토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양단에 걸리는 토크를 계산을 해서 이제 앞서 그 설명드렸던 부분대로 이제 각 그 구간별로 이제 잘라서 이제 토크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예제는 이제 AE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각각의 T1, T2, T3에 대한 토크 값이 일단 T2는 450Nm, T1은 275, T3는 175Nm로 주어져 있고, 이제 각 구간별 길이가 이제 BC 구간은 500mm, CD 구간은 400mm로 주어져 있고, 이제 전체 이 축에 대한 전단계수 G는 이제 80GPa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각 구간별 걸리는 그 토크에 대한 시어 스트레스, 즉 이제 최대 전단 응력과 그리고 B와 D 사이 구간에 있어서의 그 비틀린 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항상 그 각 구간별 토크를 구할 때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구간을 잘라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하면 되고, 일단 CD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부분을 이제 단면을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작용하는 토크를 TCD라고 하면, 일단 T3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우리가 TCD, T2, T1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TCD를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T2는 플러스, T2는 마이너스, T1은 플러스이고, 또한 TCD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TCD 플러스 T1 마이너스 T2는 0이므로, 따라서 TCD는 T2 마이너스 T1이 되게 되어서 각각의 값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175Nm로 산출이 되게 되고, TBC는 다시 이제 이쪽 BC 구간 사이에 임의의 부분을 단면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면, 일단 T2와 T3는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작용하는 토크는 T1과 TBC밖에 없으므로, 따라서 TBC는 마이너스 T1이 되게 되고, 따라서 값은 마이너스 275N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크를 모두 산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단 응력 공식 그 타우는 이제 IP분의 T 곱하기 반지름으로 해서, 일단 반지름은 우리가 그 반지름인데 이제 어차피 IP분의 P분의 그 R이라는 값이 결국 이제 IP가 우리가 중실축에서는 16분의 그 파이 D 3승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을 대입을 하면
16분의 파이 d 3승이 아니라 이제 32분의 파이 d 3승을 대입을 해서 어차피 이쪽에 2분의 그 d가 또 있기 때문에, 즉 이제 IP분의 TR에서 R은 이제 2분의 D이므로, 따라서 이제 그 공식을 모두 정리를 하면 결국 타우 BC는 우리가 중실축에 있어서는, 즉 이제 속이 꽉 찬 이러한 축에 있어서는 이제 파이 D 3승분의 16T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D 값과 TBC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500이 아니라 51.95메가파스칼이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CD 구간에 걸리는 그 전단 응력도 계산을 하면 이제 33.0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비틀링각은 풀이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 값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서 뭐 계산을 해도 되는데, 일단 그 계산의 편의상 IP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대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파이 BC는 이제 우리가 앞서 그 BC 구간에서의 이 축의 그 비틀린 각이 되게 되겠고, 따라서 일단 토크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비틀린 각도 그대로 부호를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계산을 해보면 그 단위는 우리가 라디안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의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한 공식으로 이제 파이 CD도 계산을 해보면 이제 0.0110이 되게 되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마이너스 0.01 그 06 라디안이 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디그리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180 곱하기 그 이 값을 해준 다음에 이제 나누기 파이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0.61도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플러스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T1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이제 이 T2 방향으로 이제 그 0.61도만큼 이제 비틀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넌 프리스매틱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케이스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각도가 이제 물론 반드시 어떤 일부분이 직선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곡선으로 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직선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그 축의 이제 테이퍼 값이 이제 10도 그 이내에서만, 즉 이제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그 사이 각을 우리가 테이퍼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값이 이제 10도 그 이내에 있을 때만 이제 이러한 공식들이 이제 그 만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주 이제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동을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뭐 추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단면이 원형인 경우와 이제 원형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원형이 아니면 그 워핑 같은 현상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단면이 원형이고 이러한 그 테이퍼 값이 이제 10도 미만일 경우에만 이제 이러한 공식들이 그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